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려간 그곳. 이번 정류소는 한과마을입니다. 마을 어귀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요술 부리는 것 같으죠. 요술 부리는 것 같아요? 예. 대대로 전해져온 맛의 비결. 맛의 내력과 함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빚어내는 동네. 냠냠. 쫀득쫀득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손끝에서 손끝으로 솜씨를 이어온 이들의 설맞이 풍경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모래내 한과마을 일대엔 전통 한과를 만드는 집 50여 가구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정집인가 봐요. 아, 예, 여기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네. 예, 사셨던 데서 예전에 이제 이거 하셔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시던 공간이고요. 네. 어른들은 돌아가셨고 제가 물려받아 사는 겁니다. 여기가 다 집이 예, 예. 문이 옛날 예. 문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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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하던 데서 다 개조를 해가지고 네. 공장으로 설 대목을 맞아 분주하네요. 종류에 따라 산자, 과줄 또는 유가, 강정이라고 불리는 한과. 강릉에선 예전부터 이 동네 솜씨를 알아줬었죠. 그런데 저희 두 분이 마주보고 작업하시네요. 예. 아, 그러다가 맨날 싸워요. 아, 그래요? 의견이 안 맞아서. 아,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여기가 맨 처음에 한 5집 됐었나 이랬어요. 함지라 그러지. 함지에 그게 한 접이나 한 접 반, 그러니까 한 접이 100개인데 이 큰 가지를 이런 게 100개인데 이제 그걸 이고 여기서 이제 강릉까지 한 3, 40미 걸어간 거죠. 그 차들이 막 10,000원이니까 이 가지를 거기에 실었다 이러면은 차가 또 이제 옛날에 덜컹거리고 이러면은 손을 짚으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어도 차를 못 타고 진짜 뭐 그때 눈물 나죠. 근데 좀 일적에 어머니 손 붙잡고 그 강릉까지 걸어가는 거 생각하면 학교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좀 약간. 그때 어떠셨어요? 아니 뭐 그때는 좋았죠. 난 강릉 구경 간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머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찾아보고 싶다. 근데 지금 뭐 어머니들의 손맛이 부엌 문지방을 넘어선 지 수십 년. 한과 마을로 이름이 알려지고 외지에서도 찾는 이들이 늘자 예전엔 없던 일자리도 생겼답니다. 한과 고물에 쓰이는 튀밥을 만드는 공장. 공장에서 나가는 튀밥들이 이제 전체 한가집들에 다 납품이 들어가죠. 마을 전체에서 쓰는 한가에 들어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이야. 자기네들 직접 농사 지은 쌀을 주는 집들도 있고 이제 거의 그래요. 이 뒤에서 나는 소리는 뭐예요? 아, 저기 깜짝이야. 쌀이 튀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수동 기계론 물량을 댈 수 없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쌀을 튀겨냅니다. 맛은 약간 단맛은 없네요, 이게.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그냥 콩이라 해서 콩밥이고요. 네. 그리고 요게
분쇄를 해가지고 약간 굵잖아요. 네. 이게 굵은 밥. 굽는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거, 제일 부드러운 거. 이게 강밥, 잔밥. 명절이 다가오면 튀밥 공장과 한과집들은 한 몸처럼 돌아갑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 규모로 5손가락 안에 드는 한과집. 이번 대목에만 튀밥 400가마를 쓴다는군요. 내일 모를 거지? 이럴 거지. 내일은 우리 거 좀 하고. 모자랄 것 같으면은, 응? 내가 연락할 테니까 갖다 주면 되지. 그럼 모레는 우리 거 튀고 이럴라 우리 저랑 안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와야지, 안 나오면 그래. 두건 해야지, 두건. 지금 비상사태인데 안 하면 안 되지. 이제 며칠 남았다고. 연간 생산량의 60%를 만드는 시기. 평상시 7명이던 직원도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 한과는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명절 선물 세트의 활용 점정 역시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만들면서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이쁘게 만들면 좋고 조금 미워진다 이러면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이왕이면 이쁘게 만드는 게 좋지. 선조들이 즐겨 먹던 맨드라미 꽃이 과줄 위에서 다시 피었습니다. 맨드라미는 한과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장님의 아이디어. 그는 4대째 내려온 맛의 비법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와, 여긴 냄새가. 네, 여기가 이제 찹쌀 발효실인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찹쌀이 한 30일에서 45일 가량 네, 발효하게 됩니다. 이게 다 그러면 여기 안에 우와. 이게 뭐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 찹쌀을 세척을 해서 네, 여기 넣고 이제 물을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건 한 발효 기간이 20일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포가 생기게 되죠. 이거는 더 하얗네요. 네네네. 이거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거는 약 15일 정도 됐습니다. 발효될수록 색깔이 좀 더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검게 되나요? 네네네. 적절한 온도와 발효 기간을 조절하는 노하우에서 맛의 비법이 시작되죠. 여기는 그 육아를 튀겨내는 곳이에요. 네. 이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진짜 튀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힘적인 기술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튀기는 것도 굉장히 기술을 요하거든요. 바탕이에요. 한과의 식감을 결정하는 바탕인데요. 집집마다 내려오는 고유한 반죽 기법이 한과 제조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 찹쌀을 저희가 발효하고 쪄서 이렇게 말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찹쌀 떡이죠. 네, 찹쌀 떡을 말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에 우리 조카가 친정 조카가 이제 부모집에 놀러 갔다가 제가 이거를 튀기고 있는데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우리 고모 마술이다. 우리 고모 마술도 잘한대요 나보고. 이것도 드셔보면 고소해요. 한번 드셔보셔요. 네. 맛있죠? 바삭한 게. 네, 맛있네요. 예. 원래 한과는 이렇게 물으면 가만히 물고 있으면 입에서 사르륵 녹아야지 그게 잘 된 거예요. 하나, 둘. 원준 씨의 아버지는 7년 전 가업을 물려주고 현장에서 아들을 뒷바라지합니다.
네, 아드님이 이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들이 처음엔 안 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과가 너무 힘들다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안 하려고 했죠. 들어가는 이제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운동을 했던 그는 전공과 가업 사이에서 고민의 시간을 보낸 끝에 결심하고 한과업에 뛰어들었습니다. 8개요. 네네. 뭐 부담이 없진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 한과가 이제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요즘 뭐 제 또래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힘든 일 별로 하고 싶지 안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과는 이제 뭐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쭉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가장 힘든 이제 그런 부분. 지금 보면은 신규 방문자 수가 2,000건 정도 되죠.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한과를 주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강남에서 가장 많이 하네요. 미국도 있어요. 그가 대표를 맡은 뒤 매출이 4배로 늘었다는군요. 대를 이어온 한과집들이 쟁쟁한 마당에 도전장을 낸 후발주자가 있습니다. 한 입 크기의 작은 강정이 눈에 띄네요. 동글동글한 새로운 메뉴도 있던데요. 콩알이라고요. 네. 콩알이라고 이제 올해 이제 신상품으로 올해 내놨어요. 근데 그게 인기가 엄청나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딸내미요. 아, 따님. 예. 차례상에 올리는 산자는 전통적인 소비층을, 한입 크기의 유과는 새로운 소비자를 겨냥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독 소리가 많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것 예, 같아요. 뜨거운 데 일단 나오니까 약간 이제 차가운 저기에서 그런가 봐요. 그죠? 교동한 거 어디 있는 거예요? 명인이던데? 가족을 이끌고 경쟁에 뛰어든 여장부 최은희 씨.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자신감으로? 자신감은 젊어서 하게 됐고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2년 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죠. 네. 예. 그래갖고는 젊으니까 뭐 망해도 뭐 빨리 이래서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으니까. 배송을 전담하는 그녀의 남편은 한과를 가정집까지 직접 배달합니다. 원래 우체국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설명. 네네. 네. 아, 택배 말고 이제 강릉 시내는 이제 그 고객님이 이제 따뜻하게 그 상태 먼저 드시게 하려고 네.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젊은 층을 노렸죠. 네, 왜냐면은 보통 한가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고 이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깨고 이제 젊은 엄마들, 이제 아기들 이제 간식 뭐 요런 걸로 이제 저희는 마케팅을 잡고 홍보를 했죠.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네, 한가집이에요. 아, 네. 네, 아이가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시키세요? 저는 그냥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했는데 예, 요즘에 조금 뜸했어요. 근데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그 어때요? 이렇게 직접 배달까지 해주시니까 좀 편리한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직접 배달해 주시고 좋아요. 배달료도 안 받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너가 좋아하는구나. 후발주자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빨리 오세요. 아하, 새참 시간이군요. 일손이 부족한 설 대목엔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가족처럼 지내며 일합니다.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이게 참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밥 때랑? 지루하니까 잠깐 쉬려고 아무래도 기다려지죠. 꼭 먹어서가 아니라 허리 한번 피는 시간. 일하다가. 자시야. 아유, 예,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자시라고. 이래. 그래 자셔야지. 자. 왜?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시를 했지. 간식보다도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이어집니다. 안 있나 이제 아이씨. 있나? 왜 해서 그러는 거? 있나? 가서 사진 찍어. 누구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돈 누구 찍으려고 그러잖아. 돈 누구 찍으려고. 좀 들어놓어. 그래요. 예, 잠시라도. 주부들에게 한과 일은 짭짤한 겨울 부업. 번 돈으로 뭐 어디에 쓰시는데요? 옷도 사 입고 뭐 반짝거리도 사고 가정의 가정의 보탬이 되고 이제 뭐 아들 딸 오면 주고. 딸이 시집 갔는데 뭐 이제 사이가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또 100일 때 또 돌반지도 해줘야지. 그래 알바를 부지런히 해야 돼. 설이 다가오면 택배차도 바빠집니다. 이 근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과집이 마지막 코스죠. 트럭이 3대 나왔다가 나가네요. 그 직원들이 이제 짐 실으러 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그래도 한참 작업하고 나가시는데 시간이. 예. 그래도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미리 이제 다음 주에 다 돌려야 되니까 미리 택배로 받으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고요. 지금은 전화 주문 받는 이제 센터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 집은 손맛이 대물림 된 지 6대째. 세 박스요. 네, 받으실 주소 좀 불러주세요. 부엌 살림을 넘어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문받고 생산하느라 직원들은 비상근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직계 가족이나 누구든 만약에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바쁜 시기고요. 주변에 경조사가 생기고. 경조사나 이런 데는 전혀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아파도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목을 감싸고 있는 게 혹시라도 감기 들어서 제가 이제 근무를 펑크를 내면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갈고랑 갑니다. 마을 일대가 설을 향해 전력 질주 중이죠.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주인은 남아서 계속 일을 합니다. 실례합니다. 다른 집들은 다 작업이 끝나는데 이 집만 불이 켜져 있어요? 아, 네. 저희 야간 작업이 있어가지고. 네. 야간 작업이에요? 네. 오, 많이 해놓으셨네. 미리 만들어두면 제맛을 잃기 때문에 몰아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가 못 만들겠다 막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처음에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그랬어요. 막 뭐라고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냐면서. 한과의 고소함과 달콤함 속엔 고단함이 스며 있습니다.
사장님 새벽부터 뭘 싣고 계신 거예요?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설맞이 명절 상품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참가하고 있어서 판매할 제품이랑 홍보할 제품 채워주러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장님 원준 씨는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지경. 생산 못지않게 홍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죠. 저희 한과를 일단은 맛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 계속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객이랑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불이 켜진 한과집.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왔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저도 일찍 나왔어요. 몸에 밴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만 튀기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청소를 안 해주면 안 돼.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습니다. 한과를 튀겨서 묻히는 것은 빙산의 일각. 연중 준비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찹쌀을 순서대로 발효시켰다가 다음 명절 직전까지 바탕을 만들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9월 30일, 10월 2일, 10월 5일, 저건 9월 28일 이런 식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 순차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바탕 공정이 보통 저희가 새벽 4시나 그때쯤부터 시작하면 저녁 때 한 10시 이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며칠 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몇 달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네. 지금 저 한가 만드는 공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렇죠. 안녕하세요. 우리 안 찍어도 되는데 머리 찍지 마세요. 아니. 우리 머리 미친년 같죠? 미친년 해가지고 일하러 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들은 잘 잡는지. 농한기에 일거리가 생겨서일까요? 출근 분위기가 밝습니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그럼요. 다 먹고 와요. 안 먹으면 어떻게 일을 해? 이게 글쎄. 아주머니들은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는군요. 재밌어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같이 오셔가지고 일하시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돈도 벌어 즐겁고 운동해서 즐겁고 하루가 잘 가서 재밌고 하루가 잘 가. 때마침 시골 마을을 누비며 아줌마 패션을 선도하는 트럭이 찾아왔습니다. 꽃보선부터 겉옷까지 지갑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다들 바쁜 시간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거죠. 바쁘기 전에 와야 좀 파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와야 그러니까 일찍. 여기를 잘 아시는구나. 네. 몇 년째 다니는 거니까. 이쪽에 하나 주세요. 네. 까만 거 사볼까 붉은 거 사볼까? 이거 필요하신 거였어요? 등어리가 시리니까 두꺼운 건 이분이 너무 덥고. 한과 만들어 번 돈으로 옷 한 벌 장만하셨네요. 모래내 한과 마을의 오후. 얼굴 좀 찍어. 나는 좀 찍어.
뭐 하시던 참인데 그 방에서 다 나오세요? 아 지금 간식 시간 잠깐 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올섭이 친구가 간식을 사가져서 간식을 먹었어요. 아, 세참 시간이셨어요? 예. 뭐 세참 뭐 드셨어요? 찐빵요. 찐빵. 아이고 어떡하나. 엄연미 씨는 둘째 언니에게 한과 만드는 법을 배워 큰언니와 함께 한과집을 차렸습니다.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상황이?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남매가 좀 많은. 칠남매입니다. 아, 칠남매 중에 둘째 언니가 옆에서 하시는 거고. 예예. 저희 큰 언니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저희 큰 언니. 여기 대표. 대표. 우리 대표 이쁘죠? 아유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그래요 언니. 그리고 가끔 싸울 때도 있어요. 네. 가끔 싸울 때는 언제예요? 가끔 싸울 때요. 일이 하다 손발이 안 맞을 때요. 의견 충돌 가끔 나고 그래요? 예, 그러죠. 어떤 들은 싸우고요. 힘들다고 달아날 때도 있어요. 대표가 집에 갔다 달아나요? 다시 올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니랑 같이 이런 거 탄다고 집에 갔다 다시 올 때도 있었어요. 경험과 감각으로 맛의 균형을 찾아내는 한과. 20년 경력의 베테랑도 작업할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군요. 이거 맛을 맛있게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좋은 조청을 가지고 이제 배합을 잘 하는 거죠. 배합을? 예. 조청의 배합을요? 조청, 위에다 조청을 까오면 물을 이제 어느 정도 배합하기에 따라서 가지 좀 부드럽게 예, 맛을 낼 수가 있고 딱딱하게 맛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초롱에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치면서 손끝으로 느껴야 하는 거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언니 좀 파시다.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를 발라요? 몰라, 제 나름대로 단맛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내기를 발라가지고 예, 조청을 한번 손으로 찍어가지고 묻혀드리고요. 이제 단맛을 별로 원하지 않고 평상시 묻힐 때는 이렇게 그냥 조청을 한 번도 안 찍고 그냥 내기 바른 거 갖고 그냥 묻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묻혀요. 제 나름 그래요.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예, 요렇게 손끝 이렇게 탁 쳐가지고 조청을 더 발라요.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없기에 맛의 비법이라 불리는 거겠죠. 예예예. 처음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었는데요. 이렇게 놔야 되나요? 10년 전 개업할 때부터 적어온 바탕일지. 한과 맛의 핵심인 바탕을 만들면서 겪어온 시행착오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시행착오를 겪은 게 부풀어 오르지를 않고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한 30% 40%가 안 튀겨져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해를 거듭할수록 뭐 조금씩 그 실패율이 조금씩 작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요게 2단으로 해서 점수 4단. 제대로 된 한과 맛을 내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원준 씨가 새벽 어둠을 뚫고 달려간 부산 선물 박람회장. 설날 선물을 둘러보러 온 손님들이 원준 씨의 한가 부스에도 제법 관심을 보입니다. 저희가 한가만에 샀습니다. 드셔보세요. 강릉유가요. 조청 100% 조청입니다. 되게 맛있어. 아까 먹어. 이거 다인장도. 이건 지금 6,000원, 7,000원에 판매하고 3, 4인분 정도. 한번 보고 가세요. 저 뒤에 맛있다. 있어요. 한과의 대중화를 꿈꾸며 기획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한가를 맛보실 수 있도록 이제 소포장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디자인도 귀엽게 해서 더 고객들이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은 굉장히 간편하게 들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그 구매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는 수출 기회도 엿보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내수시장 밖에서 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대만에 한 번 보냈었는데. 대만이에요? 예. 네. 사람이 다 직접 손으로 바르다 보니까 네. 두께는 이제 그 묻어지는 조청의 양은 저희가 조절이 가능하죠. 대만과 홍콩에 소개할 제품을 찾는 바이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개발한 한과인데요. 이것도 한과예요. 이거는 치즈 한과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100% 치즈 원물 켜가지고 만든 거. 현지인들이 좀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개발한 이제 뭐 치즈 한과나 지금 드셔보시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지금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이쁘죠? 한과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그의 포부입니다. 이 한과집은 분위기가 꽤 다르죠. 이 동네에선 구경도 못 해봤던 홍보 영상과 인테리어. 안으로 들어가면 카페처럼 꾸며놓은 매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창고를 개조해 이렇게 변신시켰다는군요. 향미 한다라고 바삭바삭하고 아주 기가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딱 들어섰는데 여기가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들어와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제 한가만 사가셨을 텐데 네. 그 지금은 이제 카페도 생기고 해서 네,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와서 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이제 여유도 있고 참 좋아요. 변화를 주도한 주인공은 이 집 아들 성래 씨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시골 농가에 네. 이 커피숍을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객분들이 한과만 사가지고 바로 가시는 게 너무 아쉬워서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이쪽은 저희 사무실이고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를 창고를 헐고 저기를 커피 마시게끔 저걸 하면 안 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 정신 나갔지 거기다 왜 저 일을 돈을 들이면서 일을 하느냐고. 설득을 하려면 엄청 어렵긴 했는데 일단 제가 말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엄마 아빠 그림에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예, 도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기존 방식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바닥에서 일하던 좌식에서 서서 일하는 입식으로 작업장 환경부터 바꿨습니다. 다른 집들과 비슷하던 선물 세트에도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먹기 편한 것을 찾는 소비 흐름에 맞춰 차별성을 줬죠. 나부터 명절에 뭐 선물 줄 때도 한가를 찾진 않거든요. 한가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왜 한가를 안 찾지라고 하면 나부터 별론데 소비자 당연히 별로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소비자의 마음을 훔칠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성래 씨가 한과의 미래를 걸겠다며 내려온 지 8개월. 재창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서서히 좀 더 단계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도. 그냥 흥분한 게 아니고 흥분한 거. 부모님이 가장 크게 반대를 했던 카페는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이거보다 컸어. 아니 그 커피가 진짜 커피 원두로 만들었거든요. 이거요? 예, 맞아요. 맛있어요. 네. 그가 개발해 특허까지 낸 커피 한과.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가 맛에서 왜 이렇게 좀 쌉싸름한 맛이 나지? 좋은데요? 아, 그래요? 커피 향이 달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달라. 이번 설은 성래 씨의 시험 무대이기도 하죠. 100년 전통의 한과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갑자기. 아니 예. 벌써 뭐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전 일찍 일어나요. 저는요. 예. 들어오세요. 날짜 없는 거는 그냥 빨리.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네가 생각할 뭐 주문량보다도 그거 이제 생산량하고 오늘 내일 나갈 거 있으니까는 가면서 그러니까 갖다 이제 줘야 되고. 근데 지금 말씀 나누는 거 보면 어머님이 대표님 아니세요? 예, 맞아요. 엄마가 대표님인데. 제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아들한테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내 걸 오는 거. 아니 허락받는 건 아니고 보고하시는 것 보고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은 5년 후쯤 한갓집을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힘에 부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들이 의욕을 갖고 달려들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라죠. 그때 제가 더 열심히 해줘야지,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드님의 그런 이제 모습에 이제는 좀 많이 이해를 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100% 이해는 못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이제. 예.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서울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다녔던 성래 씨. 그가 뛰어든 곳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궈온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대로 안 돌아가니까 제가 이제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막 했어요.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동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되게 좀 반성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좀 존경심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선미 벤뉴스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면 물론 무작정 이제 내려왔지만은 또 그분 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과 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이 자리를 일궜나 하는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면 예, 제가 정말 철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살았었어요. 그렇게 힘든지 몰랐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손에서 손으로 맛의 비법이 전수되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다. 작업장에 웬 아이들이 와 있네요.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고 얘기해줘. 저가 첫째입니다. 저가 첫째입니다. 표현이지 앞으로. 맞다. 리크. 젊은 사장님 원준 씨는 3남매의 아빠입니다. 너무 웃겨요. 첫째입니다. 휴일은 구상하던 것을 실행에 옮기는 날. 시제품을 만들 땐 아이들을 시식 판정단으로 모시죠. 한가 초콜릿. 둘 다 맛있어? 태영아 이거 먹어봐. 귤이니까 한번 먹어봐. 어때? 그냥 먹는 귤이랑 이렇게 초콜릿 써서 먹는 거 어때? 어느 게 더 맛있어? 표정 아닌데? 그냥 귤. 그냥 귤이 더 나? 귤이야? 엄마 초콜릿 따뜻해. 아무것도 안 나. 거짓말을 못하니까 정말 냉정한 심판이에요, 진짜. 아내는 어떤 판단을 내려줄까요? 나는 내가 엄마니까 애들한테 이거 안 먹일 것 같아. 그래?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네요. 네, 저는 아까 제 애기들 생각하면 저는
네. 엄마들은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단 거 안 먹이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지 또 냉정하게 안 해주면 또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상처받았어? 아니.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개발할 때 보시면서 네. 시식을 정말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살쪄요. 입맛이 안 맞는 건 맛이 없고. 명절 음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한과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수곤 과제입니다. 어때? 이제는 한과를 이제 명절에만 찾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저희 이제 생활을 더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제 뭐 되게 카페라든지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카페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 디저트로 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원준 씨가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일요일이지만 카페 한과집의 작업장은 평일과 다름없이 돌아갑니다. 성래 씨가 한과를 챙겨서 어딘가로 나갈 모양입니다. 지금 뭐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아,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잠깐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모래내 한과 마을에서 5분만 가면 아름답기로 소문난 사천 해변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나 했는데 SNS 홍보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SNS고요. 또 저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 큰 돈 안 들이고 저희 제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천 해변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곳 한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네요. 지금까진 장노년층 단골 손님에게만 의존해 왔으나 이제부턴 젊은 층도 단골을 만들자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와, 나 또 이렇게 또 바닷가에서 또 이렇게 또 뭐야 한가 놓고 사진 찍는 건 또 상상도 못했더니 부모가 일군 토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갑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사천해변. 휴일 밤에도 쉴 새 없는 튀밥 공장. 튀밥 가루가 눈처럼 쌓였네요. 완전히 진짜 하얗게 눈사람 됐어요. 네. 얼굴에 화장한 것 같아요. 흑칠한 것 같아요. 온몸을 뒤덮은 노동의 흔적이 고단했던 하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설 대목, 한과 마을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젊은 사장님의 한과 업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 공기가 찹니다. 네. 사장님의 아버지가 통근버스를 직접 운행하는데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 강릉 시내에 사는 직원들을 태우러 다닌 지 오래죠. 이렇게 아침에 일찍부터 나오셔갖고 이렇게 통근버스 운행하시고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또 저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드려야 하고 날씨도 차고 한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직 쌀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늘 출근하시는데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 짝꿍이었거든요. 그때 해외 여행 갔다 오느라고 기다렸어요. 설까지 남은 기간은 보름 남짓.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과가 개시되자 작업장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여기 그냥 종일 이거 하면 되고요. 저기 언니는 요걸 뭉치고요. 통사절을 하나 뭉쳐주세요. 요거 하고 통사절.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바람이야 애들이 좀 잘 되고 어차피 한가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한가가 많이 팔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수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새해는 아마 수출문도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부엌에서 대물림 되던 솜씨가 바다를 건너는 세상이 됐습니다. 면면이 이어져 온 전통이 새로운 꿈의 발판이 된 거죠. 외관상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카페 한과집. 겉모습이 바뀌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풍경도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을 잘 만나갖고 젊은 사장님을 만나갖고 좀 색다르네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딱 하시고 분위기 좋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또 쉬지도 못하시고 다시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네. 티밥이 덜 먹거나 형태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인상이 이제 그 뚜껑을 열었을 때 한가가 가지런히 또 새꼬운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하시면서 이렇게 일구 온 거를 저는 또 제 부모님이 하시던 방식 이어받아서 젊은 사람들을 한가가 좀 더 매력적이다, 좀 더 한번 먹고 싶다, 이러한 좀 매력적인 한가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의 변주가 기대됩니다. 이거 저기 4개씩 한 박스 안에 들어가잖아. 4개씩. 두 자매가 오순도순 꾸려온 한과집. 대를 물려온 집들보다 출발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한과를 만들며 얻은 보람은 꼭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좀 빼내고 부모님 많이 굶긴 거 조청이 많이 먹는다고. 조청이 많이 먹어서 너무 다니까. 하여튼 까다로워요 언니. 나는 어쩐 때는 대충 조금 넘어갈 때도 있는데 야 이래 까다로워요. 잔소리가 많아요. 난 친구 같아. 네? 이거 한가를 만들면서 얼마나 재밌는데 만들어가지고 잘 돼서 잘 일어나봐라. 행복하고 행복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나는 한시도 손을 떼면 안 되고 처음 그 물에 들어갈 때서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 눈을 한시도 떼면 안 되잖아. 그렇지. 항상 돌봐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자식 같아. 애기 그렇지. 같은 맞아, 자식. 맞아. 저희 애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는데 누군가가 뭐 배우고 싶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르쳐줄 의지도 있고요. 누군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잘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년을 쭉 이어가세요. 예. 찾는 분들이 100년 동안 쭉 찾을 수 있게.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드릴게요. 감독님도 저희 잘 될 수 있게 기원해 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꿈이 녹아있는 맛의 내력.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해져온 솜씨가 또 다른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